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죄송한데 그 수능 저번에 준 수능 심화 있잖아요. 오답이 한 2개 있더라고요. 2개. 예, 그래서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한다고 했는데도 오류가 좀 있더라고요. 예. 굳이 변명하면은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답지를 신경 안 써서 그렇습니다. 예,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 좀 챙겨주려고 다시 한번 봤는데도 오류가 있더라고요. 예, 죄송하고요. 예. 뭐 이번에 나가는 거는 그래도 2번 확인했으니까 없을 겁니다. 예. 그래도 있겠지 뭘. 틀린 거 있으면 꼭 질문하세요. 244번은요. 정답이 배경이니까 4번.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고 4번으로. 아마 244번이 거기 보면 어제연 나왔을 거예요. 우리 기억나시죠? 광성보의 어제연하면 신미양요. 신미양요의 배경 물어봤으니까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거 들어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번. 동학과 관련된 거예요. 275번. 275번은 이제 가시기와 나시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전주성 할락한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그 전주 화양 맺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봉기.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5번. 사이에 들어갈 건 5번 이렇게 고쳐 주시면 될 겁니다. 죄송하고요. 네, 정답 요거 2개. 수정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갖고 오신 분들은요. 여기 따로 필기 놨다가 다시 집에 가서 이렇게 확인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 수준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칠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 수준은? 그거 아닌가? 죄송하고. 자, 그래서 이거 좀 고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 고쳐주셨나요? 네, 필기해 주시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기출문제 주는 거 꼭 좀 다 계속 풀어보고 틀린 거 보면 그 주제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대부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 있죠. 해설 같은 거. 네, 그렇게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될 겁니다. 좀 어렵다 싶으면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 다 말씀드렸고, 자, 그럼 이제 우리 근대사의 마무리 짓고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우리 64페이지 피시면 되겠고요. 64페이지. 거기 보면 첫 번째 우리 의병했던 거 기억나시죠? 의병 우리가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그거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애국개무 운동은 다 몇 년대 나왔더라? 1900년대 나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독립협회는 1890년대입니다. 애국개무 운동이 1900년대. 그래서 애국개무 운동은 보안의 헌정영우에 대한 자강의가 있었고 시험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무슨 단체가 물어보더라? 신민회.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대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주제는 여기서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900년대 일제강점기 전에 바로 먹히지 않고 우리나라 주권을 하나 둘씩 빼먹다가 드디어 한일 강제 병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권 피탈 과정. 자, 이제 거기부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4페이지 맨 밑에 있죠? 이거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들? 주권 피탈 과정 갈게요. 자, 일제가 우리나라 주권 피탈하는 과정은 다 몇 년대 일어나더라? 190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900년부터 우리나라 주권을 피탈하다가 결국 몇 년에 강점당했다? 1910년에 강점당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가장 핵심이 어디더라? 1900년대는요. 가운데 한번 잘라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1900 몇 년 한번 잘라주면 된다? 5년. 이게 굴욕적인 무슨 득이야? 을사조약 맺을 때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대부분 시험제도 무슨 조약에 집중해서 많이 물어본다? 을사조약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할 때는요. 을사조약 전에 맺은 조약, 그다음 그 이후 조약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들어갈게요. 우선 여기 조약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많은 조약이 있는데 조약을 구분할 때 크게 2가지로 구분합시다. 1904년부터 1905년에 무슨 전쟁이 있냐면요. 일제는 우리나라 먹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떤 나라 먼저 끝냈고 10년 전에 청일전쟁 이겼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우리나라 한반도 장악하기 위해서 누굴 또 이기게 된다? 러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무슨 전쟁?
러일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더라.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러일 전쟁 중에 맺은 거 몇 개 조약? 2개가 있고요. 그 이후 조약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러일 전쟁 중과 그다음 뭐더라? 그 이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 러일 전쟁 중에 맺은 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러일 전쟁 연도는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1904년부터 언제까지나 1905년까지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솔직히 일본은 러시아랑 싸울 때 좀 자신감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서양 열강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일본을 지원해주고 나선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들이 바로 어떤 나라다? 영국 이렇게 하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영국이 러시아 견적에서 어디를 점령했더라? 거문도 점령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제 뭐더라? 영국 입장이 좋은 거죠. 자기 대신 누가 싸워주니까? 일본이 싸워주니까. 그 다음에 더불어서 또 어떤 나라도? 미국도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러시아가 한반도 타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면 미국과 겹쳐지게 되죠. 그래서 영미가 뭐더라? 지원해주면서 드디어 무슨 주제? 러일 전쟁을 벌이게 되더라.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러일 전쟁 중에 맺은 거. 자, 한일 의정서가 첫 번째 맺더라. 대부분 한국과 일본이 맺으니까 한일자는 빼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맺은 게 뭐더라? 의정서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러일 전쟁의 주요 무대가 어디가 되죠? 한반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전쟁을 좀 더 우월하게 뭐더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땅을 멋대로 뭐더라? 자신의 군용지로 사용했다. 요 내용이 뭐더라? 한일 의정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러일 전쟁 중이니까 전쟁을 뭐더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선 유리한 고지를 먼저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뭐더라? 의정서고, 무슨 지 피탈 하나만 기억하면 되더라? 군용지 피탈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이제 1차 한일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일자 빼면 간단하게 몇 차더라? 그냥 머릿속에 1차 협약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협약은 대부분 나라와 행정과 관련된 약속을 우리가 협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행정을 뭐더라? 간섭하겠다. 그렇게 내용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우리나라 내정 간섭하기 위해서 뭘 파견했다고 배웠었죠? 고문 파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행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고문이 파견되는 게 1차 한일협약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뭐더라? 고문 정치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재정 고문의 메가다, 외교 고문의 스티븐스 2명이 파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행정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돈과 그다음에 뭐라는 거 할 수 있죠 우리가? 네, 군사권이 외교권 죄송해요. 정신 없어갖고. 자, 다행히 뭐더라? 그 당시에는 국제 외교 중요하죠? 재정과 외교. 그래서 재정엔 누구라? 일본 놈, 메가타라 놈이 오게 되고요. 외교 고문에 누가 왔더라? 스티븐스, 미국 놈이 왔는데, 요 놈 뭐더라? 친일파 미국인,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기억고, 1차가 첫 번째 아니더라. 1차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 의정서 있었다. 그리고 러일 전쟁 중이니까 군용지 피탈. 이렇게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우리나라 행정부서를 뭐더라? 간섭하긴 게 뭐더라? 협약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우리나라 행정권과 관련된 거다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더라? 고문, 재정고문과 외교고문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 맺은 거, 여기 보면 일본 놈들 엉덩이 뒤로 빼고 있죠? 러시아 북극곰, 지원해준 놈들아 영국, 그 다음들아 미국,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의정서 내용. 군략상 필요한 지정 뭐더라? 언제든지 수행하겠다. 무슨 지피탈? 군용지 피탈. 이렇게 사료에서 딱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있죠? 한 명의 무슨 고문? 재정 고문, 또 한 명의 무슨 고문? 외교 고문. 요거 나오죠? 그럼 이게 뭐더라? 몇 차 한일협약이더라? 1차 한일협약이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살짝 줄쳐볼까요? 자, 거기 보면 딱 제가 나눠놓죠? 러일 전쟁 중에 맺은 거, 의정서 줄치고 전략상 요지. 머릿속에 그냥 세 글자만 들어가도 됩니다. 무슨 지피탈? 군용지 피탈. 이렇게 해도 되겠고. 자, 동그라미 2번이요. 1차 줄쳐요, 그냥. 뭐 한일 막 길게 울 필요 없죠? 의정서 다음에 1차구나.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정치? 고문 정치. 그리고 메가다와 스티븐스. 걔도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일 전쟁 결과. 누가 이겼다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일본이 뭐더라? 이겼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완벽하게 이긴 게 아니라 러시아는 뭐더라? 유럽에 있죠. 그러니까 본대가 오기 전에 전쟁을 빨리 끝내버린 거.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뭐더라? 이겨버렸던 게 러일 전쟁. 러시아도 그냥 뭐더라? 한반도 못 먹겠다. 그냥 후퇴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필요 없고 우선 일본이 이제 드디어 러시아마저 있으니까 한반도 이제 누가 먹으면 되더라? 일본이 먹으면 되겠죠.
근데 얘네가 바로 먹지 않아요. 예전에 청나라 이겼다고 한반도 장악하려다가 삼국 간섭 당했죠.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유럽 열강들한테 허락을 받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누구한테 허락받으면 될까요? 영국, 그 다음 누구한테? 미국. 그 다음 이제 뭐더라? 러시아한테 확답을 받더라. 그 내용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럴전의 승리 이후에 이제 여러 열강들한테 이제 확답을 받더라. 자, 영국간 이제 몇 차 영일 동맹? 2차 영일 동맹을 맺는다고 합니다. 1차는 럴전쟁 전에 맺은 겁니다. 이번에 뭐더라? 2차 영일 동맹. 영국은 인도를 가져라. 일본은 한반도 갖겠다. 이런 식으로 동약을 맺은 게 2차 영일 동맹 봐두시면 되겠고요. 가스라, 딱 봐도 어떤 놈이죠? 가스라는요? 일본 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테프트 얘는 누가 될까요? 미국 놈이 되겠죠? 그래서 가스라 테프트입니다. 미국은 어디 가져라? 필리핀 가져라. 일본은 한반도 갖겠다. 이런 식으로 미락을 맺었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러시아한테 확답받은 게 무슨 조약? 포츠머스 조약. 이제 한반도에 침을 흘리지 말아라. 이런 조약을 맺었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그래서 럴전쟁 전에 맺기 조약 2개. 그 다음에 이제 확답받아 맞더라. 자, 이제 꺼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더라? 본격적인 주권 피탈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굴욕적인 조약. 이제 몇 차 한일 협약? 1차 다음이니까. 예. 요게 바로 2차 한일 협약이 되겠고요. 요게 바로 1905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무슨 년? 을사년에 맺었다. 유명한 무슨 조약? 을사조약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주권 피탈이라고 하거든요. 자, 왜 본격적 주권 피탈인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행정권이 완전히 일본한테 뭐더라? 장악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누구누구만 왔어? 재정 분야야 외교부만 간섭하는 거지요. 이제 우리나라 행정 모든 부서를 뭐더라? 통틀어서 감독하겠다. 무슨 부가 설치되죠? 통틀어서 감독하겠다. 말 그대로 통틀어서 감독하겠다. 무슨 부? 통감부가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봤잖아. 이토 히로부미 초대 통감으로 왔던 놈. 자, 그래서 이제 행정권이 이제 뭐더라? 완전히 박탈당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무슨 권도 똘 빼앗겼더라? 네, 외교권 박탈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교권 박탈하면 그냥 빼앗겼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외교권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외교권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의 명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명의를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의 명의 갖고 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디 갈까요? 그렇죠. 은행 가던가 사채업자한테 가서 돈 끌어당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담보든 신체 포기 각서 이런 거 써주고 오면 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뭐더라? 외교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요것보다 송두리째 뺏긴 게 바로 뭐더라? 을사조약이 되겠습니다. 꼭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열막 내용은요, 통감과 외교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을사조약을 뭐더라? 체결한 다음에 우리 민족이 가만히 있을까 하면 여러 가지 대응을 하더라. 여러 가지 대응하는 내용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사조에 대한 평화적 투쟁 먼저 들어갈게요. 이 당시 누가 그렇게 억울했을까요? 고종 많이 억울했겠죠. 그렇죠? 고종은 여기다 사인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하고, 또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을사 뭐라고 하죠 우리가? 늑약 이렇게도 말합니다. 강제로 맺은 조에서 늑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제 협박을 해서 맺은 조약은요,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법적으로 효력 없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뭐더라? 정확한 명칭을 늑약 이렇게 불려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제 어디다가 고종이 헤이그에 이제 뭘 파견하라? 특사를 파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헤이그가 네덜란드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게 1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날 줌이다 보니까 지네끼리 막 군비경제하다 보니까 야, 우리 이러다가 진짜 세계전쟁 터지겠다. 평화를 위해서 한번 모여서 회의해보자. 그래서 평화회의가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자리에 많은 나라들이 모이니까 우리 특사를 방해해서 부당한 을사조약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이준, 이위종, 이상설 세 사람을 파견하게 되었던 게 헤이그 특사. 요건 바로 뭐에 대한 대응이더라? 을사조약에 대한 대응이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냥 이씨 삼형제가 같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이준, 이위종, 이상설. 되셨나요? 성공 아니면 당연히 실패. 실패로 끝나게 되었더라. 열강들이 우리나라 약소국들 당연히 돌봐줄 필요도 없고요. 일본의 방해로 해서 끝나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게 또 시험제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일종의 무슨 권이 되죠? 외교권 행사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일찍 뭐더라? 너 외교권 빼앗겼는데 왜 멋대로 외교권을 행사했냐? 그래서 고종을 뭐더라?
다음에 강제로 퇴위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무슨 건이더라? 외교권이더라. 그거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요. 자, 이제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은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상소도 올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순구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병세와 민정은 자결까지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자결 문화가 없습니다. 성리학이다 보니까 우리 효 중에, 불효 중에 가장 커다란 불효가 부모보다 먼저 돌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린 자결 안 돼. 일본 새끼들이랑 툭하면 자결하고. 근데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제 뭐더라. 자결까지 하는 사람들도 나왔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활동? 언론 활동도 이제 신문도 많이 나오죠. 요 신문 여러분이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장지연의 실야 방송대국 오늘날 목을 놓아 방송 크게 울더라. 실야 방송대국 황성신문에서 뭐더라. 을사족의 부당성을 뭐더라 알렸던 뭐더라 논설이 되겠습니다. 그 논줄 보면 되게 욕으로 돼 있습니다. 저 개 돼지맛 못한 을사조약 나라 팔면 역적들이 나라 팔아먹었다. 저놈들의 원수는 만들지나도 변치 않으리라. 이런 식으로 되게 격렬하게 써 있지만 이게 유명한 신문인 이유는요. 을사조약 맺을 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민중들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첩보를 입수하고요. 장전이 새벽 3시에 일어나자마자 일필휘지로 1시간 만에 논고를 작성하고 바로 신문사에 모여서 새벽녘에 시가지에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해진 신문이 바로 황성신문의 실야 방성 대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 무슨 적 투쟁이더라? 폭력 아니면 평화적 시위? 평화적 시위겠죠? 자, 이제 우리 액션 활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을사조에 대한 폭력 시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거 써먹으면 돼요. 자, 이제 의병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일어난 의병, 무슨 의병? 을사 의병이 되겠죠? 최익현과 평민 의병장. 누구 떠올리면 되죠? 신돌석 장군.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써먹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자, 떼거지로 일어나면 의병이라고 합니다. 독고다이로 혼자서 일어나죠? 그럼 우리가 의거활동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거활동도 들어갈게요. 자, 이름부터가 강해네요. 나철, 아이언맨. 자, 그 다음에 오기호. 자, 나철과 오기호는요, 을사오적 암살단을 조직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름 절대 안 까먹을 거예요. 이재명. 자, 이재명은요, 이완용을 뭐더라? 자격하기 위해서 홀로 갔던 사람. 안타깝게 뭐더라? 찔렀는데 근데 부상만 입히고 안타깝게 실패로 끝난 게 이재명의 의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나철과 오기는요, 을사오적 암살단. 그 다음에 을사오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누구더라? 이완용 들어보셨죠? 완용에 저격한 사람이 누구더라? 이재명.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명훈과 장인환이 있어요. 전명훈과 장인환. 그냥 우리 앞자리만 전장 이렇게 들어갑시다. 이 사람 멀리서 활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리 샌프란시스코에서 누구를 암살했다? 스티븐스. 자, 스티븐스는 언제 나왔냐면요, 요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한일협의 때 미국 노로 외교고문으로 왔던 놈. 요 놈의 미국에 가더니 이런 연설을 했던 것이에요. 내가 조선에 가보니까 조선보다 야만국이다. 문명국인 일본이 차를 보더라 지도해주고 지배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인한테 더 도움될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더라. 이런 식으로 연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 듣자마자 전명과 장인 저 새끼는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권총 들고 저격하러 왔던 사람이 전명과 장인하고요. 이 사람보다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전명이 첫 번째 와서 도착해서 총을 쐈지만 불발로 끝나지만 장인한이 와서 이제 저격해서 끝나게 되었던 거. 자, 그래서 전장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갑시다. 자, 우리 을사조약 우선 줄치고요. 2차 한일박 을사늑약 줄치고요. 두 가지 내용 기억합시다. 뭐가 설치되고요? 통감, 그 다음 무슨 권 박탈? 외교권 박탈. 그 다음 오른쪽 을사조약 반대 투쟁. 시험 문제 많이 나는 거. 무슨 특사? 헤이그 특사, 이씨 삼형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상소는 애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소 올렸더라. 하지만 고조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들어줄 수가 없네요. 자결했던 사람 민정과 조병세. 그 사람 이름보다는요, 어떤 조약 맺고 누구를 자결하고 있다. 그만큼들아 을사조약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언론 활동은 여러분들 신문사에서 이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줄쳐놓고 알아두세요. 장지연의 실야 방성대국. 의병은 을사의병 줄쳐놓으면 되겠고요. 의거활동 나철과 오기호 오적 암살단, 이재명 이완용, 전명과 장인은 스티븐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안중은 우리 이따가 나올 테니까 그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살짝 보면요, 뭐 을사오적들, 뭐 얘네들 이름 외울 필요는 없겠죠. 가장 유명한 새끼가 누구더라?
이완용, 이지용. 이 사람도 가끔씩 뭐더라? 사료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뭐 어떤 새끼들 나라 팔아먹을 5명들 나왔다. 그럼 을사조약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일본국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못한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무슨 건 박탈했더라? 외교권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통감이 어떻게 되더라? 2대라고 하죠. 통감을 보더라 2대. 이건 뭔 뜻이더라? 통감이 어떻게 된다? 설치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제가 이걸 좀 강조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통감이라는 단어요. 다음 조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통감이 뭘 지휘한다. 통감이 누굴 임명한다. 통감이 뭐를 지휘, 관리, 감독한다. 이런 단어로 통감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럼 을사조약, 이후조약이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통감이 2대. 설치되는 건 무슨 조약이다? 을사조약. 그 위에도 통감은 있어 없어? 있으니까 통감의 권한이 강화되는 그 다음 조약이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금 뭐더라? 무슨 건 박탈? 외교권. 그 다음에 뭐가 설치되었다? 통감 설치. 그거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을사조약 반대 투쟁. 다시 한 번만 암기해 주세요. 자, 이씨 삼형제, 이준, 이비종, 이상설. 무슨 특사? 해그 특사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예, 민영화는 뭐더라? 자결까지 했다.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지 알겠죠? 신라, 방송대국, 장지연의 을사조약, 부당성 알린, 농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봤던 사람 기억나시죠? 돌석장군 무슨 의병? 을사의병. 계속 암기하시라고 이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철. 이 사람이 나철입니다. 나철과 오견이요. 을사오적 암살단 그렇게 두시면. 그 다음에 전명과 장인한 둘이서 보더라 미국놈 죽였더라 스티븐스 그렇게 두시고요. 여기 나와있죠. 이재명. 그 다음에 완용이 보더라 저격했더라. 을사조약 반대투쟁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나중에 따로 1909년 도마 안 주고 알고 계시죠? 바로 누굴 죽였다는 거 알고 있죠? 이또 히로부미. 됐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저술했던 책이 동양평화론. 이건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을사조약 이렇게까지 봤으면 됐고요. 그 다음 그 이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니까 일본 애들은요. 저걸 구실로 해서 누굴 강제로 퇴시키고? 고종을 강제로 퇴시킵니다. 고종을 뭐 하고요? 강제로 퇴시키고 그 다음에 맺은 조약이 3차는 없어요. 한일 무슨 협약이라고 한다? 신협약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우리 첫 번째가 뭐가 있었고 의정서 있었고 두 번째가 1차 2차 한일협약이 뭐더라? 을사조약이고 3차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조약이 뭐라고요? 한일 무슨 협약? 신협약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일 신협약의 내용은요. 딱 요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정치가 실시되었다? 차관 정치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요 차관은 바로 그 보좌관 또는 뭐다 행정실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정경제부 장관이 있고 국방부 장관이 있죠. 대부분 장관이 실무를 담당하면 명령을 내려요. 결정하고 명령만 내리죠. 실무 담당자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잖아. 이제 각 행정부에 차관급마저 누가 오더라? 한국이나 일본인들로 채워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완벽하게 뭐더라? 행정권이 뭐더라? 일본 손아귀에 들어간 거는 무슨 협약 때더라? 신협약 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뭐하고? 통감이 어떻게 되고? 설치된다고 썼죠? 요때는 통감 단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통감이 뭘 지휘한다? 통감이 임명한다? 통감 단어가 2번 이상 나왔다. 그럼 무슨 협약이구나? 한일 신협약이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마저도 해산시키고요. 뭐마저도 해산시키고 군대마저 해산시켰더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딱 1907년에 해때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1907년 우리가 배웠던 거 요거 때문에 나왔던 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거 2번 맨 마지막 바로 정미의병 기억나시죠? 우리 정미의병의 내용이 뭐였다? 원인이 고종의 강제퇴위 그 다음에 또 뭐마저 해산되었다? 군대마저. 그래서 해산된 군인마저 들어간 게 무슨 뭐이다? 정미의병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몇 년? 1907년에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권이 이제 완벽하게 작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권마저 박탈당한 게 무슨 각서? 기후각서가 되겠습니다. 기후각서 뭘 빼앗은 걸 말한다? 사법권을 빼앗긴 걸 말하게 됐고요. 이제 우리나라 행정권도 빼앗기고 사법권도 모든 권한을 빼앗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젠 우리나라를 뭐더라? 병합만 하면 되겠죠. 우리나라 병합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저항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치안과 질서가 유지돼야 되니까 무슨 건마저 맨 마지막에는 치안, 질서 유지 담당한 거 무슨 건? 경찰권. 그 다음 뭐더라? 한일 강제병합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긴 여러분이 좀 복습해 주셔야 되겠죠? 조약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니까 제가 계속 복습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보면 어떻게 해? 러일 전쟁 중에 맺은 거 몇 개 있었다? 2개 있었고, 러일 전쟁 끝난 다음에 굴욕적인 조약, 본격적 주권 비탈이 바로 뭐고요? 2차 을사 조약이고, 3차 있다 없다? 없어요. 한일 신협약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법권과 경찰권, 그 다음에 한일 강제병합,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미조약 보면 나와 있죠. 통감, 이렇게 3번 이상 나오죠. 뭐 통감이 뭘 지휘 감독한다, 통감의 승인받아라, 통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관리로 채용한다. 이게 바로 무슨 조약이다? 정미조약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줄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다시 을사조약 밑에 줄치면 돼요. 신협약 줄치면 돼요. 신협약. 요게 다른 말로 무슨 조약이라고도 불리더라? 정미조약 이렇게도 불리게 돼요. 자, 신협약 줄치고 차관 정치 이 정도만. 차관 줄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빨간색으로 융이라고 나있죠? 우리 고종의 연호가 뭐였죠? 대한제국 할 때 연호. 광무 연호였잖아요. 그 광무에서 연호가 다시 융휘로 바뀌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 다른 말로 뭐가 된다? 광무에서 무슨 연호로 따로 바뀌고 있죠? 그럼 이제 뭐더라? 고종의 무슨 태일 말하더라? 강제 태일을 말하구나.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후각서 줄치고 사법권, 경찰권 박탈, 내용만 줄치면 되겠죠? 제목만. 그 다음 뭐더라? 국권이 강제로 피탈당했다. 요들 뭐더라? 우리나라 국가의 치욕이다. 그래서 경술, 국치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을사조약 반대투쟁 우리가 줄쳐놨으니까 건너뛰면 되겠고, 맨 마지막 그 사람만 줄치면 되겠죠? 안중근 줄치고요. 이또 히로부미 하얼빈에서 죽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얼빈에서. 그리고 동양평화론 안중근 하면 이또 히로부미 저격했다는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하나만 동양평화론을 저술했더라.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고 시험지에 나오는 이유는요. 자꾸만 일본에서 안중근을 테러리스트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테러는 뭐다?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뭐다? 파괴와 폭동을 일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은 뭐다? 평화를 위해서 했다. 테러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지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의 동양평화는요. 한마디로 동양아시아가 평화를 위해서는 뭐더라? 한국, 중국, 일본이 일치 단계에서 서양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 그런 논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밌는 게 요때까지는 있죠. 안중근은 일본을 응원해 줬어요. 잘한다 일본. 서양 새끼 물리쳐라. 근데 그 다음에 한단 짓거리가 어때요? 네, 우리나라를 보더라 병합하고 못된 짓 많이 하죠. 그래서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너는 죽어 맞다 갔다 새끼야. 첫 번째 이유는 뭐더라? 을사조약 맺었다. 우리 양민들을 학살했다. 그런 내용을 계속 뭐더라? 보냈지만 이 또이가 들어 안 들어? 안 들으니까 그래서 뭐더라? 액션 활동에 나섰다. 그래서 우리 안중근 하면 하나만 더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중근의 무슨 평화로? 동양평화론 의외로 시험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약 내용 이렇게 쓰면 됐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페이지 96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338번으로) 하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외교사절. 그 3명 이름 나와있죠? 이준, 이상설, 이비조. 이씨 삼형제. 그리고 어디 갔더라? 헤이그. 그리고 이 문제 나올 땐 꼭 기억해 주세요. 원인을 물어보는 건지 그 결과를 물어보는 건지 그거 꼭 좀 확인해 두시고. 자, 우선 이건 그냥 설명이니까 그냥 내용만 다 찾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무슨 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을사조약.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 다 언제더라? 80년대 초반으로 묶어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각국에 뭘 파견하고? 사절단 파견하고, 일본의 수신사와 주사절단, 미국의 보빙사, 그 다음에 청나라에 갔던 게 영선사, 걔가 설치했던 게 무슨 차? 기기차. 대부분 80년대 초반이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우정국도 몇 년이더라? 갑신연면이니까 84년, 다 80년대 초반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39번 들어갈게요. 이상설, 이준, 의종. 우리가 배웠던 헤이그 특사가 되겠죠. 요거에 대한 뭘 물어봤습니까? 원인 아니면 영향? 영향이죠. 이 결과. 누가 강제로 퇴당했다? 고종이.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바로 무슨 조약과 관련이 있고?
을사조약. 그다음 명성운요 무슨 사변? 을미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한반도 중립하론요 거문도 이 정도 적어놓으면 될 겁니다. 갑시연면 직후 때 거문도 점령 사건이니까 6.1중과 부들러가 한반도 중립하론을 제기했더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요 그냥 83 되겠죠. 우리 강원 조약 맺은 다음에 서양과 최초로 맺은 조약이다. 이 정도 34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미국인 스티븐스를 총으로 쏜 이유가 무엇이냐? 앞자리 기억나시죠? 전장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죠? 전명훈과 장인환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안중근은 1900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요 우리가 오늘 배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341번. 자, 해그 특사 파견된 이유 확실하게 맞는 것만 골라가면요. 해그 특사파 때문에 누가 강제로 퇴당했고 고종 강제로 퇴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미조약 맺고 군내마저 해산당했죠.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무슨 의병? 정미의병. 정미의병 했던 게 바로 몇 도 창일군? 13도 창일군 발해요. 서울 진공작전.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1번은 좀 어렵죠. 1번은 그냥 러일 전쟁 전이더라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러일 전쟁 직전에 뭐더라? 고종은 국의 중립화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듣는다 않는다? 무시하고 의정서를 체결했다. 그렇게. 갑신정비는 몇 년? 84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고 여러분들 군국기무처 나왔다. 무슨 기억대? 가보 1차 때 했던 게 군국기무처. 보안에는 무슨 단체더라? 애국 개몽운동 단체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몇 년대? 1900년대 이 정도까지는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애국개몽운동 뭐뭐 배웠었지 우리가? 보안에 무슨 연구회? 헌정연구회. 그다음 무슨 자강회? 대한자강회. 그다음 맨 마지막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신민회죠? 연도는 순서대로 보안회가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해서 4, 5, 6, 7. 더 중요한 건 신민회가 몇 년이더라? 1907년. 이 정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얘네들은 신민회 전에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권피탈 과정은 여러분이 문제 좀 더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파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65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 되세요? 설날 때 쉬어가고 잘 안 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수업이 되게 서먹서먹하네요. 계속 놀다 와서 했는지.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게 좀 정신없이 강의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 파트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시험 문제 좀 많이 안 나오는 파트 그렇게 해서 좀 편하게 여기만 복습 잘 해주시면 돼요 우선. 자, 그 다음에 이제 65페이지 간단한 내용들 몇 개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도와 독도 들어갑시다. 자, 우리 간도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배웠을 때 누구 때 백두산 전기비 누구 때 만들어졌다? 숙종 때 제가 어디까지만 기억해달라고 했다? 우리 조선과 청나라 국경 분쟁이 일어나자 어디 산에서? 백두산에서 뭘 정했더라? 경계를 정한 비서. 그게 바로 뭐더라? 백두산 무슨 비였다? 정계비. 이 백두산의 정계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서쪽은 무슨 강을 기준으로 했다? 압록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압록강. 그래서 서위, 압록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어느 나라 땅? 이건 어느 땅? 청나라 땅. 그 밑에 압록강 밑은 어디야? 우리나라 땅. 이렇게 정한 것이에요. 그럼 동쪽은 어디로 했냐면 동쪽은 요쪽 노란색 있죠? 요쪽 두만강 위쪽이에요. 무슨 강을 기준했다? 토문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무슨 강이라고요? 토문강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강은 무슨 강이죠? 여기 있는 거는? 그렇죠. 두만강이죠. 음이 좀 비슷하지만 두만 아닙니다. 무슨 강? 토문강으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표시한 이 지역 있죠? 파란색으로 지정한 요 지역은 바로 어느 나라 땅이더라?
네, 조선 땅, 우리나라 땅으로 인정한 게 백두산 정계비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 17세기 때 이렇게 확인했는데 19세기 가니까 어때요? 조선의 국력은 계속 약해지니까. 그리고 또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 여기 땅이 매우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뺏고 싶으니까 생떼를 부립니다. 야, 생각해보니까 이건 토분강이라 두만강이다. 우리가 오타로 잘못 적었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제 교재에 있는 것처럼 오타 많죠? 네, 그런 것처럼 오기로 잘못 적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아니다. 토분강이다. 계속 우기고 있는데 이걸 누가 해결해 준다? 일본 놈들이 대신 해결해 줍니다. 몇 년에? 1909년에 일본이 청나라 가서 협약을 맺어요. 그게 바로 무슨 협약? 간도 협약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그래요. 아, 이 강은 무슨 강이다? 두만강이다. 그냥 확 정해주고 옵니다. 한마디로 누구 땅으로 인정한 거다? 청나라 땅으로. 그럼 일본 애들은 갑자기 청나라한테 왜 이렇게 우호적이었냐? 안동과 봉천이라고 하거든요.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이 땅을 넘겨줬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도협약이 중요한 이유는 봐봐요. 1905년 이후지요. 이게 바로 무슨 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외교권 빼앗기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신에 너 가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교권 박탈이 엄청 중요한 사건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간도협약. 자, 빨리 줄치고 합시다.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 세워졌네. 그 다음에 어느 쪽이 문제였다? 강 이름 무슨 강이 문제였다? 토문이죠. 그래서 일본 애들은 무슨 협약? 간도협약. 그리고 이제 청나라 영토화 시켜버리고 얻는 대가가 뭐였더라? 남만주 철도 부설권. 그냥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줬더라.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독도는 여러분들 그냥 딱 하나만. 우리 숙종 때 안여목이 활약했다. 이건 제가 전근대 시기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 때 숫자 나왔죠? 41호. 그거 하나 줄치면 되겠고,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릉도 군 아래 독도도 포함시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마지막 암기할 건 요거 하나예요. 무슨 전쟁 때? 러일 전쟁 때 강제로 편입했더라. 독도와 관련해서 딱 그 정도만 지식만 알아도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상설, 안창호, 이동인요. 참고용이니까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필수 자료, 한일 의정서. 우리가 아까 전에 PPT로 봤던 거죠. 중요한 내용 제가 밑줄 그어놨으니까 보고 무슨 조약인지 알아맞히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간도와 독도 관련된 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노려보지 말아요, 그렇다고. 죄송해요.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있을 줄 알았지. 여기 아까 제목 보니까 간도와 독도라고 적혀있는데 왜 없냐? 이 새끼 만들 때 그지같이 만들었네. 95페이지 말 제목만 있어요. 제목만. 간도와 독도라고. 문제는 없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숙제는 있을 거예요. 숙제는 있어요. 알겠죠? 과제는 있을 거예요. 민망하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빨리 경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까지만 하고 우리 잠깐 또 쉴 거니까요. 66페이지 보시고. 여기 경제 파트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면 적게 나온다?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만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는 그냥 총 몇 단계로? 4단계로 여러분이 공부해 주시면 돼요. 70년대냐? 80년대냐? 90년대냐? 900년대냐? 그래서 피탈당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응책 그렇게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몇 년대? 70년대. 자, 70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연도 있죠. 1870년 무슨 조약 맺었더라? 강화도 조약. 우리 강화도 조약 결과 일본과 계약하게 되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가져갔던 건 뭐였을까요? 우리한테 가져갔던 거 뭐 공산품 없죠? 우리나라 다 농업시대니까 뭘 가졌다? 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쌀 가져갔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70년대는 뭐에 대한 수탈이 심각했구나. 쌀. 그 다음에 일본 놈들은 그 당시에 팔았던 게 무슨 품이었다? 연직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무슨 체제? 미면 교환 체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영국의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죠. 그 산업혁명의 첫 번째 산물이 바로 면직물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면직물 팔아버리고 뭘 가져갔다? 쌀을 가져갔다. 그래서 70년대는 뭐에 대한 침투가 심했더라? 쌀에 대한 침투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거기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강화도 조약. 죄송해요. 오늘 정신없어갖고. 여기 내용 그냥 한 번만 듣고만 넘어갑시다. 이게 좀 내용이 어렵거든요. 근데 좀 한 번만. 우리 강화도 조약이 원래 정식 명칭이 뭐 되더라? 조일 뭐가 됩니까? 수호 조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화도 지역의 조일 수호 조규가 되겠고요. 내용 기억나시죠? 조선은 무슨 국이다? 자주국. 몇 개 항국이라? 3개 항국. 불평도 지역 2가지는 절대 까먹지 마세요. 무슨 법권? 치해 법권과 그다음 어떤 거? 해안 측량권 빼앗아 왔다. 그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자, 이게 강화도 지역이고 이걸 다시 부록을 맺는다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장정이 맺어져요. 그 다음에 무슨 장정? 통상장정. 그러니까 이거는 뭐더라? 우리나라 일본의 뭐더라? 커다란 조약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뭐자? 통상하자. 구체적인 통상 내용을 따로 맺은 게 무슨 장정? 통상장정. 하면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커다란 줄기가 되겠고 세부적인 내용을 맺은 게 무슨 장정? 통상장정. 그럼 이제 이 통상장정 때 내용 보면요. 요놈들이 뭘 가져가고 싶었다고 그랬었죠? 쌀이지요. 이 쌀을 어떻게 가져갔다? 양곡을 무제한으로 가져가겠다 내용이 있어요. 무제한으로. 우리나라가 기근이 들었어. 그런 건 상관없이 지네가 무제한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일본의 면직물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 면직물은 어떻게 될까요?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겠죠. 가격 차가 5,000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저 공산품 찍어내고 우린 손으로 짜니까. 그럼 우리가 산업 맡기서 뭐 해야 돼? 관세 매게 되죠. 관세 매기면 지네 문화로 풀건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니까 관세 매겨라 못 매겨라? 매기지 못하겠던 게 무관세네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통상하자 커다랗게 맺어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뭐더라? 통상장정에서 맺었더라. 정리되셨나요? 그 다음에 통상장 다음에 또 부록 이런 걸 맺어. 이 부록은 교역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을 뭐더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일본과 우리나라 뭐야? 교역하면 무역이 되죠. 화폐가 같으면 달라. 다르잖아. 환율이 결정되잖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나라 화폐 사용한다라? 일본 화폐 사용해달라. 불편한 점을 개선시켰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얘네들은 또 내지에 돌아다닐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요. 거류지 단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산항에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라. 머물을 걷자. 머물을 유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만 통상 맺어라. 거류지를 설정해 준 거예요. 요게 너무 좁다니 넓다. 너무 좁으니까 좀 더 넓혀달라. 불편한 점을 그냥 개선시킨 게 부록 내용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 이렇게 말하게 돼요. 됐나요? 그냥 한번 쭉 들어봤으면 돼요.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짜증나는 게 통상장정이 한번 또 개정돼요. 83년에 양곡의 무제한을 수출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영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 방공령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모든 나라는 관세 매겼잖아. 이거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뭘 맺게 달라? 관세를 맺게 달라. 이 내용을 뭐더라? 83년에 우리가 개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한테 불리하면 유리한 거야? 유리한 내용이죠. 일본 놈들 괜히 이런 거 줄 놈들 아니죠. 이거 주는 대신에 체육 대우 조약을 따로 뜯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화도 지역엔 체육 대우 조약이 있었다 없다? 없었다고 했었죠. 나중에 따로 뛰어갔던 게 바로 통상장정 개정되면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 정리되어 있죠. 통상장정. 거기 보면 위에 봐봐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되면 통상장정, 무관세, 양곡의 무제한 유출. 정리되셨나요? 거기 몇 년 거? 76년 거죠? 그 다음에 개정된 게 뭐더라? 83년. 관세정과 방공령 체국대 조약. 되셨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뭐 있죠? 조일 수호조규라고 있죠? 속약은 외울 필요 없어요. 속약은 절대 안 나와요. 그냥 딱 부록까지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왔다 갔다 합시다. 58페이지. 잠깐만. 58페이지 강화도 조약 찾아봐요. 그 내용 기억나시죠? 자주국, 몇 개 항구, 3개 항구. 다시 보면 기억날 거예요. 해안 측량권과 치해법권. 그 밑에 맺은 게 무슨 장정? 통상장정. 지네한테 유리한 거. 양곡 무제한. 그 다음 뭐더라? 우리나라 물건에 관세 매기지 못하겠더라. 그 다음 교육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뭐더라? 조일 수요 부록이 되겠죠? 거류지 뭐 얘들아? 확대시켜달라. 어느 화폐? 일본 화폐도 사용시켜달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년에 우리가 조청상민 수력장정 맺었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 내지에 들어오고 싶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더라? 체육대 조약 주면서
통상정절 우리에게 유리하게 고쳐줬던 거. 그래서 오른쪽 다시 보면 통상정절 개정, 방종용과 관세의 자주권. 이해되셨나요? 그때 또 따로 빼서한 게 바로 무슨 요이다? 체국 대우 조약이 되겠습니다. 봅시다. 여기 보면 다 정리돼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페이지 66페이지 봅시다. 요거 예전에는 이거 갖다 되게 많이 장난쳤는데 이번 심화에서 요즘에 많이 빠진다고요. 그래도 안 할 수 없어갖고 여러분이 기억할 거 통상장증이 뭔지 아셨죠? 조일, 수호조교, 불호군, 강화조약, 부석조약이다. 그거는 까먹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혹시 모를까 여러분이 맞춰봐요. 요 때는 내지 아니면 거류지. 거류지 무역단계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세 아니면 무관세였다.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정리됩니다. 되셨나요? 근데 요즘에 이거 두 개도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요것도 많이 안 물어본다고요. 됐나요? 이거 70년대? 그러면 이제 요 내용 보면요. 얘들은 거류지. 한마디로 어디? 항구에 있는 거지요. 그럼 우리나라 얘네가 조선 소비자들 만나기 위해서 누굴 거쳐야 될까요? 70년대 때는? 그렇죠? 부산에 있고 얘는 인천에 있고 원산에 있어. 그럼 우리나라한테 면제품을 팔던 쌀을 사가던 누굴 거쳐야 돼? 우리나라 사람, 조선 상인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이때들아 우리나라 중개상인들, 보부상이라던가 객주라던가 여가기들 돈 많이 벌었던 시대.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다? 관세도 매길 수 있어도 없다.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더라? 요놈들이 뭐더라? 우리나라 면직물 사는 분들아 타격받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대로 갑시다. 이제 몇 년대? 80년대. 이제부터 금방 끝나요. 자, 80년대 우리가 이모군란 떠올리면 돼요. 이모군란 결과 청나라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무슨 장정이 맺었더라? 조청, 상민, 수루, 무역 장정. 이제 청나라 상인이 어디까지 들어오더라? 우리나라 어디까지? 내지까지 들어오게 되는 게 바로 80년대 특징.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 중개상인들 있죠. 보부상이나 객주라던가 여각은 할 것이 있다 없다? 없게 되죠. 그래서 이때 80년대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무슨 건 침투가 심해지더라? 우리나라 무슨 건 침투? 상권 침투가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득본 놈이 청나라 상인이죠. 그래서 일본 애들은 지네도 들어오고 싶으니까 통상장정을 개정하면서 체국대조를 따로 뜯어가면서 일본 상인도 같이 따라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상권 침투가 심각할 때가 이때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럼 이때 거류지하면 내지야. 이건 따로 안 적을게요. 내지 무역 단계. 이 되셨죠? 그다음 통상장정 결과 뭘로 바뀌었다? 관세 자주권으로 바뀌었다. 그 내용이 된다고요. 예전에 그래서 70년대나 80년대 요거 구분하기 되게 어려운데 요즘엔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할 거 80년대 무속라 상권 침투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쌀에 대한 침투가 심해지고 이제 우리나라 대응책은요. 이때는 뭐 별다른 대응이 있었다 없었다? 자, 머릿속에 다시 제가 제 거 왔다 갔다 하는데 70년대 뺏어갔던 뭐더라? 쌀 빼앗긴 거죠. 그럼 우리나라로 대응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대응 이렇게 해서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70년 쌀 뺏겼다. 요때 별다른 대응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고 83년 통상장정을 맺고 무슨 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방공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이 방공령은 뭐더라? 80년대 이후 동학 농민운동 일어나기 직전에만 선포되었고 성공했다면 실패로 끝났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자, 다시 한번 쌀에 대한 대응책은 무슨 용으로 기결되었다? 방공령으로. 근데 이 방공령은 결국 성공 아니면 실패로 끝났다. 실패. 그리고 이건 머릿속에만 기억해요. 동학 농민운동 직전 1889년, 90년, 91년, 94년 이전에 발표된 게 무슨 형 사건이다? 방공령.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80년대 무슨 건 침투에 대한 대응 들어가면 되죠? 상권 침투에 대한 대응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상권 침투하기 위해서 철시운동이에요. 이제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이 오니까 이제 우리는 시장에서 뭐더라? 철수한다. 철시. 누구만 손해야? 우리 상인만 손해내죠? 그리고 결국 또 실패로 끝나게 되고 여러분이 결코 대동상의 장통회사, 근대적 상회사를 차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들은 당연히 어때요? 자본금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더라? 근대적 상회사를 차려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파는 것이야. 우리나라는 어때요? 상인들이
좀 영세적이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상인 합작을 도모해서 커다란 상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무슨 상해? 대동상의 장통회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요거 두 개만 기억해요. 대장 이렇게만. 대동상의 장통회사가 오답 선택지로 나올 거예요. 이게 나왔다. 그냥 몇 년대? 80년대에 나왔던 우리나라 회사더라. 그렇게만 기억하면 될 거예요. 알겠죠? 앞자리 어떻게? 대장하고 대동상의 장통회사. 무슨 상일 텐데 대자와 장자 나왔다. 몇 년대구나? 80년대 상권 침투에 대응하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강상인 기억나시나요? 경강상인? 송상이 중요하고 경강상인 어디를 왔다 갔다 했던 애들? 한강을 왔다 갔다 했던 애들이 된다고 그랬었죠? 일본 애들은 증기선으로 왔다 갔다 거려. 얘들은 뗏목이란 말이야. 경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도 뭐더라? 돈 모아서 증기선도 구매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면 실패로 났다.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이 정도. 그러면 암기할 거 어떤 거? 대장 정도만 기억 잘하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 상권 침투는 이때만 일어나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계속 상권에 대한 대응은요. 계속 이어지다가 1898년에 요게 만들어집니다. 황국중앙총상회가. 황국중앙총상회가 만들어집니다. 황국중앙총상회. 98년이죠. 여러분들 97년에 무슨 제국 만들었더라? 대한제국 만들었죠? 이거 황제국가란 뜻이에요. 98년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방 아니면 중앙상인이야? 중앙 상인들의 총연합회. 한마디로 우리 뭔다? 독고다이로 싸워봤자 개별적으로 싸우면 승산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조직적으로 뭐더라? 우리 일본에 뭐더라? 대응하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뭐더라? 황국중앙총상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거랑만 구분해서 알아두면 될게요. 98년에 얘랑 이름 비슷한 게 있거든요. 우리 독립협회 때 한번 배웠는데 네 글자 황국협회. 그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고종이 따로 만들었던 게 황국협회. 그때가 다 뭐더라? 97년 이후 황자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7년 이후 우리가 황제구다 보니까 황자 들어가고요. 이 황국협회는 봐봐요. 여기 매치되죠? 연도는 똑같아요. 둘 다 몇 년에 만들었다? 98년에 만들어졌지만 얘는 무슨 상인? 중앙상인. 얘는 무슨 상인? 지방상인. 얘는 정치 아니면 경제단체. 경제단체죠? 얘는 뭐더라? 고종이 뭐더라? 독립협회를 탄압할 목적으로 만든 정치적 어용단체. 한마디로 얘는 경제하면 정치단체다. 정치단체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70년대 미면 그거 하나 주시면 돼요. 그 다음 80년대 들어갈게요. 무슨 권 침투가 심해졌다? 상권 침투. 그 다음 머릿속에 뭐 떠올리면 돼? 이모곤란 때문에 진 거.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그거 떠올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으로 가봅시다. 어떤 회사 기억하려 했었죠? 대장 이렇게만 줄쳐요. 대동회사, 장통회사. 아이씨 뭐라고 했어? 아이씨 너 오늘 왜 이러지? 대동상해. 그 사회라고 나있네 또. 아이씨 그지같네 이거.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쉽시다. 아무래도 이거 안 된 것 같아 내가. 정신 좀 차리고 올게요. 1교시는 말아먹었으니까 우리 2교시부터 열심히 합시다. 그 대동상입니다. 대동상의 장통회사. 대장 요거 나오면 요 80년대. 그 다음에 경강상인 증기선도 구매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방공영은 뭐라 거기 나와 있죠? 1889년부터 92년. 그 연도를 외우지 말고 우리 방공영은 뭐더라? 동학 직전이었다. 그래서 농민들이 힘들었음을 보여주는 상황이었다. 그거 그냥 정치사랑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오른쪽 열강의 이권 침투 밑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무슨 중앙총상회? 황국중앙총상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굳이 필기하고 싶으면요, 무슨 협회 옆에다 또 적어놓으면 좋을까요? 밑에다가 황국협회도 요 시기 때 같이 활동했구나. 더불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요거? 그래서 솔직히 여기까지 말이 길었지만 여러분들 기억할 건 이 정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딱 두 가지 여긴 되게 쉬우니까 빨리빨리 하고 경제사 하고 끝내버립시다. 90년대 우리가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써먹으면 돼요. 우리 1890년대 우리 95년, 94년에 뭐 있다? 동학과 갑오개혁, 동갑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연년차 사건이죠. 우리 갑오개혁 다음에 무슨 해가 되더라? 을미해 95년이죠. 을미사변. 그래서 고종이 어디로 도망갔다? 러시아 공사관. 무슨 파천? 아간 파천. 그 아간 파천 결과 열강들의 무슨 권 침투가 되게 심해졌다?
이권 침투가 엄청나게 심했더라.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이거 반대했던 단체가 무슨 협회가 있었다? 독립협회.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만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암기할 건 이거예요. 이권 침투를 누가 가져갔는지 그것만 여러분이 좀 구분하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들어갈게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우선 이권 침투의 대표는 누가 될까요? 러시아가 되겠죠? 아간파천 이후니까. 얘가 가져갔던 건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살림, 이 정도만. 나무 베어가는 권리. 압록강 산림체벌권, 두만강 산림체벌권, 울릉도 산림체벌권. 나무 베어가면 다 어떤 새끼더라? 러시아.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섬 이름 하나만 더 기억하면 돼요. 섬 이름. 저령도. 이 저령도조차는요, 누가 반대했더라? 독립협회가 반대해서 좌절시켰던 사건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기억하면 되겠고, 미국 놈들 하나만. 미국은 금강주에서 가장 유명한 금강. 제가 한번 노터치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다지. 그게 바로 무슨 금강채굴권이다? 운산 금강채굴권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직산, 독일은 당연, 여러 가지 금강채굴권 했지만 대부분 금강하면 누가 되더라? 미국 놈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그 다음에 일본은 직산 금강채굴권, 일본 대신 어디까지만? 미국까지만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권 침투의 대표 병사가 또 뭐가 되더라? 철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도 부설권을 많이 뺏어갔어요. 그리고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철도를 부설하겠다. 뭔 뜻이죠? 깔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건의부터는 뭐예요? 부설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남의 나라 땅에 부설할 수 있어요? 부설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빼앗은 다음에 또는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부설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부설권은 제일 먼저 각 나라들이 따로따로 가져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했는데, 서울 경자. 서울과 인천 연결했다. 무슨 선? 경인선. 이 경인선 누가 가졌더라? 미국이 가져갔다고 보시면 돼요. 경인선 누가? 미국이. 그 다음에 이거는 맞춰볼 수 있을 거예요. 부산. 여기 부산부터 올라온 새끼 누가 되죠? 일본이 되겠죠. 그럼 경부선 누가 가졌더라? 일본이 뺏어갔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우주라고 있거든요. 여기 우주. 요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우주는 누가 가졌더라? 경의선은요, 누가 가졌다? 프랑스가 가져갔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 상륙작전 메가다가 있잖아. 미국.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부산과 가져갔고는 누구야? 일본이 되겠죠. 경부선 누가 가졌다? 일본이. 그 다음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경의선 부설권 누가 가졌다? 프랑스가 가져갔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설치한 건 다 누가 설치했다? 부설은요, 일본 놈이 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경부선 원래 지네가 관한도 가졌고 지네가 설치하면 되지요. 미국과 프랑스한테 가서는 돈 주고 샀다고요. 야, 그 부설권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 그리고 지네가 깔았다는 얘기예요. 프랑스한테 가서 경의선 부설권 뭐라?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리고 깐 건 다 누가 깔았다? 일본이 깔았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산림 저령도 누구더라? 러시아. 금강. 미국. 그 다음에 경인선 누가 가져가고? 경인선. 인천하면 미국. 경부선 일본. 경선 프랑스. 깐 건 누구였다? 일본.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거 반대했던 건 뭐더라? 독립협회가 반대더라. 줄칩시다. 자, 이건 러시아 줄치고 산림 저령도, 미국 줄치고 운산 금강채굴권. 3번을 줄치지 말고. 자, 철도 부설권 나와있죠? 경인선 누가 졌다? 프랑스가. 경부선 누가? 일본. 경인선 누가? 미국. 거기까지만. 그리고 설치나 누가 하더라? 일본 놈들 했다. 요거 반대했던 단체가 옆 밑에 있네. 무슨 협회가 반대했더라? 독립협회가 반대했더라. 그럼 90년대 끝났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 900년대 들어갑시다. 요거 하고 쉽시다. 우리 요거 하고 쉽시다. 이제 다 끝났네. 자, 우리 1900년대 우리가 방금 했던 주권 피탈기가 되겠죠? 요땐 머릿속에 딱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두 가지를 빼앗겼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토지 약탈이 있었고요. 무슨 약탈이 있었다? 금융 침투가 있었다.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요건 우리가 배웠던 것도 써먹으면 돼요. 1900년대죠. 애국개몽단체네. 보안회 기억나시나요? 보안회가 뭘 반대했더라? 황무지. 그게 토지. 일본 애들이 황무지 개항권을 요구했다. 이거 반대했던 게 무슨 단체다? 보안회더라. 결국 좌절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정치사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하나 됐네. 그럼 이제 마지막 뭐 남았다? 금융 침탈만 남았죠? 자, 그럼 이제 요거 하나만 들어갑시다. 금융 침투는요,
1차 한일예방 내용 기억나시나요? 의정서가 군용지피탈, 1차가 고문. 재정고문에 메가타라는 새끼가 왔었죠. 재정고문. 그 새끼가 했던 게 바로 뭐더라? 우리나라 뭘 정리하겠다? 화폐를 정리하겠다. 화폐 정리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화폐를 새로운 화폐 단위로 바꾸겠다는 뜻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뭐야? 단위가 원이잖아요. 이걸 뭐다? 환이라던가 다른 걸로 바꾸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화폐를 교환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화폐 다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은행에 가져가야 됩니다. 교환 안 하면 그 화폐 이제 못 쓰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들고 갔다. 그러면 뭐 많이 깎일 거 아니야. 일본 놈들 했으니까. 화폐 값어치가. 그럼 최소한들아. 그래, 150, 1,500 정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일본 놈들 어떻게 한 건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공 하나 지워버린 겁니다. 실제 이렇게 했어요. 화폐 상태를 갑을 병으로 나눠요. 갑종은 좀 교환해 줬어요. 을종은 들아 반가이 시켰어요. 화폐 상태가 안 좋다. 병은 이건 쓰레기다. 그냥 갖다 버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순간에 우리나라 모든 자산가들이 뭐더라? 돈이 없어지게 된 게 바로 무슨 사업이다? 화폐 정리 사업. 국가 재정도 어떻게 될까요? 빵꾸나게 되겠죠. 그럼 일본이 왜 돈이 없냐? 그러면서 지네가 돈을 계속 빌려줍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가 재정은 누구한테 예속당하더라? 일본에게. 계속적인 일본으로부터 뭐가 들어오게 된다? 차관이 계속 투입되게 돼요. 결국 국가 재정다. 일본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 채무를 갚자. 그래서 나왔던 게 바로 무슨 운동이더라? 국채 무슨 운동? 보상 운동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경제사에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어떤 거? 굳이 찍으면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국채보상운동.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민족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특징이에요. 있는 새끼 나라 팔아먹으면 없는 사람들이 나라 살려줍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이거 흉내 내뱉거든요. 다른 나라는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가는 건 뭐더라? 우리나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국채보상운동. 현대사에서 비슷한 거 있죠. IMF 때 금모기 운동.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게 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채보상운동 위주로 기억하면 돼요. 자, 출처 봅시다. 자, 구매된 토지약탈 무슨 지개건권? 황무지개건권. 그거 줄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우리 금융침탈했던 게 무슨 정리사업? 화폐 정리사업. 어떤 색이랑 같이 알아두자? 메가타. 그 다음에 요거 반대했던 단체 들어갑시다. 보안의 농광회사. 보안회가 만든 게 농광회사예요. 얘가 반대했던 게 바로 뭐더라? 황무지 개강권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험지 나오는 거 무슨 운동? 국채보상운동. 애우기도 좋아요. 대구 서상도. 특히 지역까지 알아둡시다. 대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거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물산장려운동이랑 비교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대구입니다. 대구 서상돈. 사람 이름 애우기 좋아요. 끝자리가 뭘로 끝나니까? 돈이니까. 알겠죠? 그럼 어디까지만? 대구 지역까지만 여러분이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뭐하고? 금연, 금주하고. 그리고 나라빚 갚자. 그 다음에 이제 1300원 비가서 여자들은 금가락지, 은가락지 빼고. 그래서 이때 뭐더라? 여자들의 지위가 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남자 새끼들 금주하고 금연해봤자 몇 푼 안 되잖아요. 여자 금가락지 하나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 뭐더라? 여성의 지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운동 결과.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까지 배우면 경제 파트는 마무리됐습니다. 자, 우리 문제 풀고 여기 빨리 끝냅시다. 조금만 기운 내시고. 자, 네 문제만 우리 같이 빨리 합시다. 네 문제만. 우선 350번은요. 350번은 무슨 운동이지만 알아맞히면 돼요. 여러분들. 무슨 운동일까요, 이거? 애국심이면 출처예요. 1,300만 원. 국채. 거기 보면 단연회라고 나있죠? 두 번째 줄에. 네. 담배 끊자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연, 금연이 돼요. 금연. 자, 그 다음 해마다 이자 불어났다. 이건 국채보상운동.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건 제가 정답 말할게요. 조선책량 관련 있다 없다. 1번 우선 관련 없고 2번도 이거 고르면 진짜 대책 없는 사람이고요. 청나라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슬슬.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대한벨신모 우리가 아직 안 배웠었죠? 이 대한벨신모가 또 많이 후원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이건 우리가 배웠던 무슨 단체더라? 보안회가 되겠습니다. 351번. 이게 바로 뭐지요, 이거 여러분들? 곡물 가격 폭등하고 흉작되니까 우리가 쌀을 수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곡물 수출 만든 명령. 무슨 형이 되더라? 방공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거 정답
정답 그냥 몇 번 들어가면 돼요? 4번 그냥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여러분들? 352번. 밑줄근 운동. 이웃이라 도운 척 덮어 씌운 빗덩어리. 빗 나왔고 그다음에 또 지역도 나왔네요. 어디라고 나왔죠? 대구. 그러면 확실하게 무슨 운동이더라? 국채보상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채보상 운동과 관련된 건요? 고르셨죠? 1번 미국이 운상을 이건 무슨 권 침투? 90년대 이권 침투가 되겠죠? 이때 우리 90년대 이권 침투 주제. 그 다음에 경의선 철도도 이거 무슨 권 침투더라? 이권 침투 90년대. 정답 몇 번이고? 3번. 4번도 무슨 권 침투? 이권 침투. 됐나 여러분들? 5번은 80년대 무슨 권 침투랑 관련있더라? 상권 침투랑 관련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는 총 몇 단계더라? 70년대 쌀, 80년대 상권, 90년대는 이권 침투, 그 다음에 900년대가 토지와 금융 침탈. 이렇게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53번. 다음과 관련된 경제적 구국 운동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1번 공사 서리가 공문으로 정한 진황지 개간 문제. 진황지 줄치고 나라의 이익과 관련되니 우리 정부에서 당연히 거절해야 합니다. 대체로 우리 정부 한치도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인 땅이 비록 줄칩시다. 무슨 지 나왔죠? 황무지. 그 다음 줄에 무슨 회사 나왔죠? 농광회사. 이게 보안회가 만들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황무지 개간권이고 이거 반대했던 나체가 무슨 나체더라? 보안회. 정답 몇 번? 1번. 정리되셨죠? 넘기지 마시고 마지막 마무리 2번. 신민회는 그냥 뭐더라? 교육. 신민회는 우리가 그냥 자기 회사 만들었다고 배웠었죠? 도자기 회사. 3번은 무슨 권 침투랑 관련있더라? 상권 침투 이게 그냥. 이런 것들은 다 뭐더라? 상권 침투. 80년대 때는 대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보상운동 몇 년대? 900년대. 군용 침탈에 맞선 거죠? 그 다음 5번도 뭐가 된다? 무슨 권 침투랑 관련있더라? 상권 침투랑 관련이 있고 근데 얘는 연도가 단지 뭐더라? 황자가 들어니까 무슨 제국 이후더라? 머릿속에 대한제국 이후더라. 그렇게만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경제 파트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여러분들 빨리 10분 정도 쉬었다, 한 13분 정도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분 정도 편히 쉬었다가 다시 진도 나갈게요. 쌀이 15분 쉬세요. 15분.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15분 쉬었다 들어갈게요. 예.